I liked it. 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 I was good at it. 난 그 일이 좋았고 정말 잘했거든. And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걸 I 느꼈어. was.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한 장면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화학 선생이었던 주인공이 폐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약 제조에 손을 대며 타락해간다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설령 잘못된 일일지라도 자신이 삐뚤어진 욕망에 의해 막 나가게 되는 인간 타락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국내에도 과거 주위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타락의 길에 내몰린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현의 감자 시작합니다. 여기 빈민굴에 얼굴 좀 반반한 복렬한 여자가 있습니다. 1920년 당시 빈민초는 싸움, 간통, 살인, 구걸 등 온갖 더러운 범죄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죠.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 사실 그녀 집안은 몰락한 양반 집안으로 가난하지만 농사를 지으며 나름 엄격한 규율 속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왔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녀가 15살 되던 해에 이놈의 가난 때문에 그녀는 20살이나 많은 놈팽이 어떤 놈한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란 작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게으릅니다. 농사라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 새끼는 그냥 씨만 뿌려놓고 지 할 일 다 했다고 그저 빈둥대기만 합니다. 그러니 벼가 지 스스로 먹이 먹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올해는 흉년이네 이 지랄하다가 농사판에서 쫓겨나 막노동판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역시 빈둥대니까 복녀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빈민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빈민굴 사람들은 주로 매춘, 도둑질, 구걸 등을 해서 먹고 사는데, 특히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하루 50전까지도 번다고 합니다. 50전 하면은 아마 감이 없으실 건데 당시 전차 1구간 요금이 5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복녀는 구걸을 했으면 했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굶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평양부에서 송충이 잡는 일로 사람들을 뽑았는데 복녀 역시 여기에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아니 약 뿌리면 되지 왜 송충이를 잡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군인, 학생들을 동원해서 송충이 잡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하루 왼종일 송충이를 잡아서 32전을 버는데 이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몇몇 여자들은 앉아서 노가리만 까다가 40전이나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감독관들마저 그 여자들이랑 같이 희덕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감이 오시죠? 매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복녀까지도 감독관의 눈에 띄게 되고 그 희덕대는 여자들처럼 놀면서 40전씩을 벌어가게 됩니다. 복녀의 인생관이 바뀐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딴 사내와 관계한다는 게 짐승 같은 일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 안 해도 되고 돈은 더 벌 수가 있고 긴장된 쾌락이 있고 구걸보다는 점잖고 말하자면 삼박자가 맞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녀는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기고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던 중 어느덧 가을이 됩니다. 빈민굴 여자들은 가을이 되면 중국인 채소밭에 감자서리를 하러 가는데 복녀 역시 거기에 껴서 열심히 도둑질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왕서방네 감자를 털 때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경찰을 부르거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죠. 복녀 역시 산전수전 다 겪고 겁나는 게 없는지라 왕서방네 집에 따라가서는 1시간 후에나 나옵니다.
둘이서 고스톱 친 건 아닐 거고 역시 예상하는 대로 매춘을 한 겁니다. 더 웃긴 거는 옆집 여자는 눅서방이랑 그 짓을 하고 나오다가 복녀랑 딱 만나는 거죠. 도덕적인 관념 따위는 1도 없이 서로 얼마를 받았네 자랑질을 하는데 복녀는 3원을 받았다고 아주 자랑스러운 듯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후로 왕서방은 복녀에게 최고의 고객이 됩니다. 해서 동네 거렁뱅이들한테 몸을 파는 일은 그만두고 집에 찾아오는 왕서방과 하던가 그가 바쁘면 그의 집에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거는 복녀 남편 논팽입니다. 지 마누라가 몸 팔아서 돈 버는 걸 알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왕서방이 집에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즈음 되면 오늘 얼마 벌었어? 하면서 복녀에게 아양을 떨면서 용돈을 타갑니다. 아 진짜 막장 쓰레기 람이네. 이렇게 세월은 흘러 복년에도 빈민굴에서는 나름 좀 나가는 부유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서방이 돈 100원에 여자를 사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VIP 고객 관리에 차질이 생긴 복년은 분노하고 결혼식 날 밤 왕서방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갑니다. 당황하는 신부를 앞에 두고 왕서방 팔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교태를 부립니다. 아무리 색을 밝히는 왕서방이라도 당연히 안 간다고 했겠죠. 그러자 복녀는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신부 머리를 발로 냅다 걷어차버립니다. 그 광경을 본 왕서방이 복녀를 밀쳐버리고 넘어져버린 복녀는 옆에 낫을 주워듭니다. 이미 반쯤 돌아버린 복녀는 죽여버린다며 왕서방에게 달려들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시 후 잠잠하게 됩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면 복녀 손에 있던 낫이 왕서방 손으로 넘어가 있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 사건 후 사흘이 지나서야 복녀의 시신은 무덤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인간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는데 왕서방, 복녀 남편 논팽이, 한의사 셋이서 작당 모의를 하고 논팽이는 30원, 한의사는 20원을 왕서방에게서 받고 복녀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둔갑해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 복녀의 죽음도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돈 몇 푼과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작가 김동인이 1925년 발표한 이 소설은 가난에 의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보여줍니다. 분명 소설에서는 송충이 감독관을 따라간 복녀의 심리 변화나 개연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단지 사실만을 부각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면 인간 실격의 원인이 복녀, 논팽이, 왕서방 이 개인들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내몬 사회에 있는 것인가요? 또 저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